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입니다. 오늘이 절기로 작은 더위라고 불리는 소서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라는데 일찌감치 폭염은 시작이 된 듯 하고요. 장맛비까지 내리면서 여름이 한창 지난 느낌입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K웨더 판기성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얘기 함께 해볼 텐데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진짜 변덕을 많이 부려요. 찜통더위 이어지다가 소나기 내리다가 장맛비 내리다가 이번 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주 이례적인 장마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예. 잠깐 장마 전선에 영향을 준 다음에 일주일 가까이 폭염이 지속되고 다시 장마 전선에 영향을 주고 나서 일주일 정도 또다시 폭염이 발생하는 이상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쪽으로는 30에서 100mm,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내륙 산지는 최고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산지 서해 5도는 10에서 60m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주말에는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찜통더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서 아주 매우 습한 상태에서 상층까지 더운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예.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되겠고 열대 현상도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겠고요.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주말에 소나기가 내릴 경우 시간당 20에서 30mm 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계곡 등에서 야영하시는 거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는 어떤 패턴으로 보통 여름 날씨가 이어지나요? 보통 장마 초기죠. 6월 말서부터 7월 초순까지는 대개 장마전선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오르내린 이런 형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전선이 비로 한번 중부지방에 걸렸다가 그대로 바로 저 만주나 북한 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북태평양 거기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더위가 왔다가 다시 장마전선이 내려오면서 비가 왔다가 끝나고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북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패턴이 이런 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 폭우와 찜통더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날씨는 7, 8월까지 쭉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일단 오늘 내일 비 내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제 폭염 온 다음에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장마전선이 주중에는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게 이제 바로 그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은 장마가 끝나는 것인데 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최소한 장마는 한 7월 2 3일 정도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양으로 따지거나 세기로 따졌을 때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일단 오늘은 오늘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좀 강한 비가 오겠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내일보다는 사실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사이에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계속 걸쳐 있는데 예. 이때는 아주 좁은 지역에 강하게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집중호우 가능성이 아주 매우 큽니다. 현재 모델별로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부터 다시 금요일까지는 주로 중부지방으로 아주 강하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네. 산사태라든가 침수, 범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더위와 폭우가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설물 피해나 아니면 건강관리에 있어서 더 유의하거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호우가 내리기 이전에 이제 미리 예를 들어서 이런 논두렁, 밭두렁 같은 것도 미리 정비를 하고 도심 같은 데서도 하수 정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되게 시간당 20-30mm 내리면은 하수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범람하거나 침수하고요. 다음에 이제 굉장히 저는 이런 비가 올 때 안타까운 게
호우가 내리는 와중에 이제 되게 야 이거 눈뜨기 무너지겠어. 뭐 야, 지붕이 지금 날아갈 것 같아 하고 그 시간에 이제 와서 논둑으로 나가거나 이 뭐 지붕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전체 재난 사망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호우가 발생을 하면은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산사태라든가 뭐 이런 옹벽 축대 이런 붕괴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특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된다면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시는 주민은 미리미리 좀 대피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알겠습니다. 더위 얘기도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 6월부터 워낙 덥다라는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예년보다 좀 빨리 찾아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올해 굉장히 좀 때에 이르게 폭염이 왔죠. 예. 5월과 6월 전국 평균을 봐도 평년보다는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현재 7월 1일부터 7월 6일 어제까지를 보면은 평년보다 거의 4, 5도 이상이 높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은 현상이죠. 우리가 평균 기온보다 1도 높다 해도 많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지금 보면 이게 전 세계적인 패턴이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6월서부터 엄청난 지금 폭염이 들어가고 있는데 북반구 전체적으로 지금 기온이 사실은 매우 높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일단. 예. 다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이 지금 예년보다 좀 빨리 시작되는 원인은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이 매우 이례적으로 빨리 발달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북상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장마 시작되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제주 인근 해상에 대게 위치를 하는데 올해는 뭐 바로 점핑을 해갖고 중부지방까지 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이례적인 기압 배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일찍 확장해 오다 보니까 아주 매우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죠. 여기다가 지금 티벳 고기압이라 상층 고기압인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온도가 높은 이런 공기도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예. 또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가 인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아요. 그리고 해수면 온도가 높을 경우는 기온도 높아지고 비가 올 때 비도 더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온이 높아가는 지역들 보면 되게 도심 지역이죠. 예. 이건 이제 도시 열섬 효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이 특히 기온이 높이 오르고 열대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 폭염의 원인까지 짚어주셨고 보면은 2018년에 굉장히 더웠다가 그 후로는 뭐 아주 덥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고 올해 다시 나왔단 말이죠. 묘하게 코로나 전후인데 혹시 뭐 코로나도 이런 날씨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코로나가 날씨에 영향을 준다고 여쭤보신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공장 가동이 멈추거나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거나 이런 것들도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장기적인 패턴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체가 가동이 중단된다거나 이동이 제한된다면 당연히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니까 예.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산업 가동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이동 제한도 없고. 예.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는 지금 뭐 기후 변화에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2000년대하고 2020년과 2021년 정도는 이 산업 제한이 많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기도 맑았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았고 예. 이런 현상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이동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온난화는 좀 속도가 늦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변화가 있다는 건 맞다고 봅니다. 예, 2018년 얘기를 항상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잖아요. 그때 원인은 어떤 거였나요? 자, 근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장마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때 7월 11일 날 장마가 끝나면서 8월 중순까지 39일간 그러니까 이제 폭염일수 우리는 이제 33도 이상인 걸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서울이 아니고 전국적 평균으로 39일이면 엄청난 거죠. 폭염일수가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온에서 가장 더웠던 해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대개 이 폭염이
이 긴 해가 보면은 장마가 짧은 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기간이 짧은 해가 아무래도 장마가 끝난 다음에 일사량이 많아지니까 예. 기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는 6월에도 더웠고 7월에도 지금 뭐 이례적으로 너무 덥고 네네. 막 북태평양 고기압도 말도 안 되게 뭐 벌써 북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야 이거 우리 진짜 2018년보다 더 더운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일단 올해 장마는 거의 한 7월 22일이나 23일 정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2018년보다 거의 장마 기간이 열흘에서 한 이틀 정도는 더 길어질 것이다. 예. 두 번째, 8월이 되더라도 북태평양 고기에 완벽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형태보다는 가장자리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평균 온도입니다. 2018년 평균 온도도 가장 높았지 않습니까? 예. 기록적인 온도도 가장 높았지만 서울이 39.6도, 홍천이 41도까지 올라갔는데 예. 평균 온도는 2018년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고 기온, 국지적인 최고 기온은 2018년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기후변화로 극기온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예. 극기온들은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여름철 평균 기온을 놓고 보면 2018년 치보다는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올해 여름의 특징이 상당히 습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복사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올여름 특히 열대가 아주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가 되지 않겠나. 좀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습도가 높은 날에는 이 기록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 뭐 37도라고 하거나 35도라고 하거나 그런 것보다 체감 온도는 몇 도 정도나 더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폭염특보를 갖다 발표하는 기준이 기온 갖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 예전에 기온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아무리 기온이 높아도 습도가 낮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기온은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습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실제 더위를 더 느낀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이 2020년 5월부터 체감 기온을 갖다가 폭염특보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감 기온이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예. 그다음에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이 지금 33도인데 예. 기온은 상대 습도가 70%예요. 예. 그럼 상대 습도 50%를 기준으로 해서 10%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온은 33도라고 하더라도 상대 습도가 70%가 35도의 체감 기온을 가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서울은 기온은 33도지만 폭염 경보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이런 기온은 습도가 높을수록 굉장히 불쾌지수도 더 높게 느끼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온열 질환도 더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온열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습도 50%를 기준으로 10%당 1도 정도씩 체감 온도가 올라간다. 앞으로는 날씨 볼 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